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애의리님, 장 기자님 화나셨다? 라고 하셨고요. 예, 아까 장현우님, 수위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아, 예. 그렇군요. 얘가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현숙님, 푸른하늘님, 블루님 오셨고요. 쿨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계랑이님 오셨습니다. 쑥떡이님, 한순양님, 유하심님 오셨고요. 실비아님, 손뜨개님, 오드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주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또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빨리 시작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다시 시작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자, 이게 뭔고 하니요. 사실 첫 번째 주제에서 이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왜 저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겠습니까? 이가 3개씩이나 빠지게끔 10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독방에 가둬놓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족치고 조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마누라고 친한 친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화영을 고립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어. 여러분, 불어. 야, 이렇게 얘기를 자꾸 묻잖아요. 같은 얘기를요, 한 100번쯤 들으면요, 나중에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싶어져요.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네 뒤에 누가 있어? 없는데요. 그래? 너 어제 누구랑 만났지? 누구랑 만났지? 뭐, 너 어제는 누구 만났니? 그제는 누구 만났니? 너 만나는 그 형들 같은 사람 없어? 너 동아리 같은 건 없어? 자, 거 봐. 너 거기 동아리에서 아는 형 있네. 그 형이 배우지? 아닌데요. 그럼 누가 배우야? 자,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돌고 돌아서 같은 질문이 몇 번씩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딱 하루만 반복을 해도요, 사람 미쳐요. 없는 배우를 만들어서라도 얘기해주고 싶어져. 진짜로. 나중에는요, 그 얘기를 한 3일 정도만 같은 질문 계속 반복으로 들으면요, 3일쯤 되면요, 배후를 만들게 돼, 진짜. 배후,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답을 맞춰줘, 그냥.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이화영 지사는 10개월 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힘들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상황을 판사가 막아야 돼요. 판사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자, 검사님, 검사 지금 거의 매일 피고인을 강제로 소환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강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중단하십시오. 꼭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하세요. 라고 딱 잘라줘야 돼요. 안 해. 대한민국 어느 나라, 어느 재판부도 그런 짓을 안 해. 아니, 재판이 시작이 됐으면 조사는 끝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건 뭐냐면, 검사의 그 증인이고, 뭐 참고인이고, 피고인이고, 검사 눈치를 보게 돼요, 계속. 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듭니까?
황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이화영 지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이재명 죽이기로 이어지는 거다. 이거는 이화영 지사의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저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문제라든지 지금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그 탄탄하던 지지율이 지금 서서히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또 검찰 수사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7, 8월 민주당 위기설이라는 것이 떠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위기설. 그래서 송영길을 소환한 다음에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 근데 벌써 지금 내일 모레 20일인데 내일이 7월 20일인데 아직까지 송영길 대표 소환할 그건 없네요. 하지만 바로 송영길을 안 하고 바로 이재명으로 바로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7, 8월 민주당 위기설은 당시 검찰청 주변에서 또 돌던 괴담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 괴담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석훈 전 경기도 주식회사 사장이 괜한 뭘로 불려갔는지 모르겠으나 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건이면 글쎄 또 뭘 가지고 또 검찰이 공작질을 하고 있는지 약간은 좀 감이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네요. 자, 여하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가 뭐 대북 송금을 한 거를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등 뭐 이제 쌍방울하고 백현동 이런 게 터지면서 이재명 영장 폭탄이 터질 것이다. 김근식 교수, 이 사람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 사람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은요 참 추접다, 참 초잡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추접다라는 얘기를 하죠. 추접다, 추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추접다. 그걸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추접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진보 진영에서 지지와 인기를 끌어서 그 인기를 바탕으로 공중파에 진출한 사람 아니던가요? 그죠? 뭐 김준일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재명을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인이 김근식도 그렇고 사실 시작은 되게 진보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떴습니다. 유창선인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중권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요즘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하문경 그 유명한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 아닌가요? 진보 진영에서 명성을 얻고 돈은 보수 진영 가서 버는 거지. 참 못돼 처먹은 것들인데 여하튼 뭐 자, 지금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보도가 이상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악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판을 다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미 여기서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자,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보도 보세요. 당권 쿠데타 불씨될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은 이것이 곧바로 민주당의 내분으로 이어진다. 이 언론들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검찰이 이재명을 치면 민주당에 위기가 오는 거는 뭐 대표니까 위기가 온다는 게 맞죠. 그런데 위기가 분열로 이어진다? 이거는 다분히 공작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고 다분히 일부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검찰이야 원래 이재명 죽이려고 하던 놈들인데 여기 당권 쿠데타 하는 이 어쩌고 운운한 이 기사를 보세요. 뭡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얼마나 그동안 속이 탔을까. 유동규가 하던 대로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진술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해버리니까 분명히 이재명을 아차 이번에 대장동으로 잡아 가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랄래? 빠져나오네? 그랬기 때문에 이 당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검사들 좀 잘하지, 야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봐, 뭐 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쌍방울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이구 이것이 당권 쿠데타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추측 보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자,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너무 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검찰이 딱 수사를 김성태가 헛소리를 하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이화영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화영이 또 무슨 한마디를 하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시간 맞췄다듯이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고 예, 그죠? 자, 보세요. 며칠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게 있었죠. 자, 맨 처음에 뭐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해야 된다라고 막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당내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들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반향이 없었어. 반향이 없는데 갑자기 그 31명 이낙연계 31명이 불체포 선언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막 선언을 하고 우리보다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떠들면서 나섰던 31명. 이 31명이 딱 설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자마자 검찰이 치고 들어온 거야. 그죠? 딱 상황이 그렇지. 마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기다렸다는 거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치고 들어왔다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끼리 합을 맞췄던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이쪽 사람들은 검찰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을 죽여주기를 바랬는데 안 죽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대장동 건의 출발이 어딥니까? 이낙연 아니었어요? 이낙연계에서 뭐 경기경제신문인가 그걸로 흘려주고 거기서 그 단독이라고 썼는데 솔직히 경기경제신문 여러분이나 저나 있다는 건 알았어요? 몰랐죠? 거기 그 기사 조회수가 내 유튜브 그 조회수보다 내 유튜브 조회수의 반의 반도 안 도는 정도 그런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떠든 얘기를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고 받아갔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의 대장동 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사실은 이낙연이 시작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마자 또 뭐가 나왔다? 이재명 치고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쌍방울로. 쌍방울건도 지금 한동안 잠잠했었잖아. 예, 그죠? 쌍방울 얘기도 한동안 안 나왔었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 밖으로 물러나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들어왔겠어? 때 맞춰서 대장동으로는 안 되겠고 새로운 아이템 쌍방울 있네. 이걸로 쓰자. 백현동 아직 조금 모자라. 그러면 좀 이따
들어오고 자 가자 한 거예요. 시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당내 이 의사결정기구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31명이 쌩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낙연한테 피일 받아가 이낙연 들어오고 난 다음에 피일 받아가지고 설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진행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과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그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사전 미리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연은 아니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윤석열하고 이낙연은요, 대단히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우클릭 효과도 이제 끝? 심상찮은 윤석열 지지층 이탈. 그 다음에 연합뉴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2%, 일주일 사이에 6% 하락. 예, 윤석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 안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중간층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중간층은 다 싫어 나 그냥 정치 같은 데 관심 없어. 나 살기도 힘들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층에서 역풍 분다라는데 그 개소리야. 중간층은 누가 뭔 짓을 해도 다 양시양비론이야. 나 쟤들도 싫고 얘들도 싫어. 그냥 다 싫어. 라는 애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있잖아. 소위 그런 애들이 뭐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는데 무슨 역풍 안 불어. 그거 조선일보가 중간층이 어쩌고라면서 사칭한 거야. 사칭. 지들만 마다나 참칭한 거라고. 참칭.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 애들도 그건 모르겠냐고. 응? 중간층에서 불어오는 역풍은 없다. 중간층을 빙자한 조선일보의 여론몰이다. 당연히 지들은 모르겠어. 알지. 알면서도 지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여론몰이에 슬그머니 동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걸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우연히 착착착 잘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게 미필적 고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를 맞춰서 누구 지지율도 사실 떨어져 있다 지금.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낙연의 지지율도 지금 개판이죠. 이낙연은 정계에 복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렇게 높게 나와요. 56%.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가 이낙연의 정계 복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층의 역풍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중간층의 역풍 아닌가? 이낙연 지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중간층의 역풍 아닌가? 이낙연이 지금 중간층의 역풍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있네. 그죠? 그거 아닌가요? 자, 보시다시피 윤석열과 이낙연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둘 다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 왔는데 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이재명이 없어야지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 이재명이 없어야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이 두 사람 윤석열과 이낙연은 전혀 다른 듯 하지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둘 다 이재명이 없으면 좋겠어지. 이재명을 흔들어야지 존재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이재명이 죽어야지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얘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미리 짰는지 계획을 세워서 미리 짝짝 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우연찮게 이렇게 합이 짝짝 맞아 들어가고 있는 미필적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들이 현재
한 편을 먹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나오자 그 다음 날 검찰이 치고 들어온다? 이거 우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요. 이거 김은경이구나.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책임을 져야 돼요. 당장 멱살 잡혀가지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해도 본인은 할 말 없어야 돼.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본인이야 지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다. 개뿔. 무슨 지지율을 높여 당을 당장 위기에 빠뜨렸는데 그걸로 뭐 불체포 특권 포기선언 이게 그게 뭐 될 것 같아? 그게 뭐 혁신이 될 것 같아? 어린 반포지도 도대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어떻게 그게 혁신하고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데 나는요 앞으로 무슨 민주당 내 혁신기구에 무슨 교수라는 새끼들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어. 교수라는 자들이 자리 욕심만 낼 뿐 실질적인 싸움에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진짜 하등에 도움이 안 돼. 자리 욕심만 내. 본인이 마이크 한 번 더 잡고 싶어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교수 진짜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혁신기구에 교수 자꾸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교수가 무슨 그래서 뭐 모든데 메꿔 넣을 수 있는 뭐 만능 치트키도 아니고 툭하면 교수들 붙잡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데 아니에요. 차라리 민주당 당원 중에서 그 다른 당원들한테 지지와 선망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 당원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그 사람의 주장에 좀 당원들이 많이 움직인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셀럽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그 회의 석상에 앉히는 게 위원회에 앉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교수 나부랭이가 평생을 양지 바른 곳에서 편안하게만 살았던 교수 나부랭이가 어디다 좀 기어나와. 아니 조국교 장관이 교수 출신이라고 지들이 조국급인 줄 알아? 조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가 감옥을 가봤어. 솔직히 말해서 돌 던져봤어. 화염병을 던져봤어.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덤비느냐 말이에요. 그죠? 김은경 위원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진짜 민주당 위기로 처하고 위기에 쳐놓고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든 이재명을 검찰에 내준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멱살 잡히고 뺨 맞는 거는 각오해야죠.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 12시 36분입니다. 변종근님 오셨고요. 소나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 다음에 아이구이런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고속도로 장관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팔자대로 살자님도 오셨네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자, 아카시아님도 계시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